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인 고종은 유감스럽게도 나라를 말아먹은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시대에 나라가 망한 건 그저 우연일 리는 없습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종의 은밀한 사생활을 보면 그에 대해 착잡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종은 정실부인 명성황후 민씨 외에 12명의 후궁을 두었는데 기록으로 남은 후궁 구인의 비극적인 운명, 후궁 잔혹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원왕 귀비엄씨. 영친왕 이은의 생모. 대한제국 고종의 후궁으로 영친왕의 생모다. 미천한 집안 출신으로 8살 때 입궐하여 경복궁의 나인으로 배치되었다가 이후 명성황후 민씨의 시위상궁이 되었다. 이모군란으로 왕비가 피난 가고 없을 때 임금을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다가 승은을 입었다. 왕과 동침하고 나면 치마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보고 놀랐다고 한다. 나이도 많고 인물도 별로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환궁한 왕비가 잠자리를 함께한 사실을 알고는 저 못생긴 것이 나를 배반하고 성은을 입다니 하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죽이려 들었으나 임금이 간곡히 만류하여 목숨은 부지했지만 상궁직을 박탈당하고 궁궐 밖으로 쫓겨났다. 임금은 왕비가 살아있을 때는 두려워서 곁눈질도 하지 못했다. 을미사변으로 왕비가 일본 낭인의 칼에 맞아 죽자 임금은 10년 전 잠자리를 가졌던 엄상궁을 궁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왕비가 죽은 지 5일 만이었다. 도성 사람들은 임금이 양심도 없다며 한탄하였다고 한다. 엄상궁은 생김새가 왕비와 비슷한 데다 왕비에게 권모술수와 지략까지 배워 입궐한 뒤로는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 넉 달 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한 아관파천도 엄상궁이 주도하였다. 환궁 8개월 뒤 영친왕 은을 낳고 이틀 후 정식으로 귀인에 봉해졌다. 성은을 입었을 때가 32살이었고 출산한 때는 44살로 노산이었다. 왕자를 생산함으로 천민 출신 상궁이 일약 황실 서열 3위가 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귀비로 불렸는데 왕비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후궁 중 가장 높은 지위였다. 11살 된 아들은 유학 명목으로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후 모자는 살아생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일제는 1년에 한 번씩 만나게 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녀가 아들과의 만남을 끈질기게 요구하자 영친왕의 하루 일과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군사훈련을 받다가 점심으로 주먹밥을 먹으며 훌쩍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귀비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돌려보다가 울음을 터뜨리곤 몸져눕고 말았다. 3일 뒤 장티푸스에 걸려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두 번째, 영보당 귀인 이씨. 완친왕 이선의 생모. 고종이 10대 중반부터 총애한 9살 많은 24살의 궁녀였다.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미인으로 고종의 첫사랑이었다. 성숙한 이씨가 소년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임금은 명성황후 민씨와 가래를 올린 첫날에도 귀인 이씨와 밤을 보낼 만큼 총애했다고 한다. 이씨는 운현궁에서 고종의 첫 아들인 완화군을 낳았다. 18세인 고종은 이 아들을 매우 사랑하여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혔다. 한편 어느덧 성인이 된 왕비는 지략과 총명함까지 갖추었다. 왕비가 적통 왕자를 낳았지만 학문이 막힌 채 태어나 며칠 만에 사망하는 일을 겪은 후 슬퍼하는 왕비를 위로하다가 고종의 마음이 그리로 옮겨갔다. 이씨에게 임금의 마음이 식자 왕비는 이씨 모자를 궐 밖으로 내쳤다. 이씨는 입버릇처럼 나밖에는 모르시던 전하셨건을 하고 한탄했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역을 앓던 완화군이 1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장안에는 왕비가 아이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아들을 잃은 이씨는 실어증까지 걸렸다. 그녀는 10년 동안 총애를 받고 50년 동안 무관심 속에서 살다가 8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딸도 2명 낳은 적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요절했다. 아들을 잃은 후 정식 후궁이 되었다가 훗날 종일품 귀인으로 책봉되었다. 세 번째, 귀인장씨. 의친왕 이강의 생모. 고종이 첫사랑 영보당 귀인 이씨에게 마음이 식은 후 왕비가 임금의 사랑을 받아 세자를 낳았다. 그런데 임금은 왕비를 존중하고 의지했지만 얼마 안 가
귀인 장씨에게 빠져 의화군을 낳았다. 장씨는 양반 집안 출신으로 입궁한 후 궁녀로 있다가 임금의 성은을 입었다. 14세 연상의 여인이었다. 질투가 심한 왕비는 임금의 첫사랑인 이시모자를 궁궐에서 쫓아냈었다. 왕자를 낳은 장씨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황효는 매천야록에서 이렇게 썼다. 상궁 장씨가 의화군을 낳았는데 왕비가 화가 나서 문지방에 칼을 꽂으며 칼을 받으라고 외쳤다. 장씨가 본래 힘이 세서 한 손으로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문을 밀치고 나가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왕비가 가엾게 여겨 칼을 던지고 웃으며 말했다. 대전이 사랑할 만하구나. 지금 죽일 수야 없지. 허나 궁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힘센 사내를 불러다가 장씨를 결박하고 음부의 양쪽 살을 도려낸 뒤 궁 밖으로 쫓아냈다. 장씨는 왕자를 낳고도 궁인의 신분으로 궁 밖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0여 년 후 사망했다. 1906년이 되어서야 귀인에 추중되었다. 왕비는 세자가 병약하여 대를 이을 희망이 없으므로 첫 아들 완화군 때와는 달리 의화군을 잘 대해주었다고 한다. 의화군 이강은 의친왕으로 봉해졌는데 그는 후에 독립운동을 한 유일한 왕족이다. 의친왕은 8.15 광복을 보고 많은 자손을 남겼으니 현존하는 왕족의 후예는 모두 귀인 장씨의 후손이다. 네 번째, 내한당 귀인 이씨. 궁인으로 있다가 고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었고 슬하의 딸 하나를 두었으나 일찍 죽었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궁밖 사가에서 지냈다고 한다. 향년 6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다섯 번째, 복령당 귀인 양씨. 덕혜 옹주의 생모. 1911년 임금이 신뢰하고 의지하던 엄귀비가 죽자 그녀의 신주를 덕수궁 영복당에 모셨다. 영복당 뒤편에는 궁녀들의 거처가 있었다. 임금은 엄귀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수많은 궁녀들과 동침했다. 이들 중 하나였던 소주방 궁녀 양씨는 승은을 입고 복령당이라는 당호를 받아 후궁이 되었다. 그때 임금의 나이는 환갑이고 양씨는 30세였다. 고종의 맏아들 순종은 38세였다. 양씨가 막내딸을 낳았는데 따지고 보면 엄귀비상 중에 잉태된 아기였다. 임금은 옹주가 태어나자 기쁜 나머지 궁녀방으로 찾아가 모녀를 부둥켜 안았다. 이후 고종은 하루에도 두세 번 복령당으로 행차해 시간을 보내다가 거처로 돌아가곤 했다. 딸이 태어나고 한 달 보름 후 고종은 아기를 함령전으로 데려가 버렸다. 친엄마 복령당 양씨는 함께 가지 못했다. 대신 유모가 아기를 길렀다. 아기는 그저 복령당 아기씨라 불리다가 9살 생일 때 오라버니 순종이 덕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자기 손으로 자식을 길러보지도 못하고 유방암으로 투병하던 양씨는 46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일본으로 반강제 유학을 떠난 덕혜 옹주가 급거 귀국했다. 일주일 남짓한 장례를 마치고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 덕혜의 정신은 점점 불안해졌다. 여섯 번째, 광화당 귀인 이씨. 임금이 덕혜 옹주를 얻은 뒤로도 여러 궁녀들과 동침하여 아기를 얻었으나 어쩐 일인지 모두 요절했다. 임금의 아이를 낳거나 동침하면 당호를 받고 후궁으로 예우했는데 귀인 이씨도 그러했다. 본명은 이완덕인데 유복한 중인 계급 출생으로 13세 때 세숫간 나인으로 입궁했다. 덕수궁의 궁인으로 있다가 28살에 승은을 입고 왕자육을 낳아 광화당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임금의 나이는 62세였다. 그녀는 키가 크고 인물이 좋으며 마음씨도 좋았다고 한다. 임금은 모자를 함령전으로 데리고 가 같이 살았다. 그러나 왕자육은 2살 때 요절했다. 이후 낳은 딸도 일찍 죽었다. 귀인 이씨는 고종이 죽고 난 후 같은 후궁이었던 삼축당 김씨와 함께 사간동 집에서 50년 동안 친자매처럼 살다가 82세에 사망해 삼축당 김씨와 나란히 묻혔다. 일곱 번째, 보현당 귀인 정씨. 덕수궁의 궁인으로 있다가 33살에 승은을 입어 왕자우를 낳았다. 임금의 나이 63세였다. 정씨는 보현당이라는 당호를 받고 후궁이 되었다. 아들 우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친어머니 곁을 떠나 함령전에서 살았다. 그러나 아기는 1살이 채 되기 전에 뇌막염으로 죽었다. 정씨는 귀인에 책봉되고 사후 서삼릉 후궁 묘역에 묻혔다. 여덟 번째, 삼축당 김씨. 8살에 입궁하여 21살 때
고종의 승은을 입었다. 가장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고종이 옥토끼라 부르며 총애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해 특별상궁의 지위에 머물렀다. 후에 순종이 법도를 깨고 삼축당이라는 당호를 내렸다. 날씬한 몸매에 피부가 깨끗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했다고 한다. 자매처럼 지내던 광화당 이씨를 보내고 자신도 빨리 따라가 고종을 모셔야겠다고 자주 말했는데 3년 후 80세의 나이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했다. 조선 왕조 마지막 후궁이자 고종의 마지막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 9번째, 정화당 김씨. 1871년에 태어나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 명성황후 민씨가 칼을 맞고 비참하게 죽은 지 6일 만에 왕비 간택령이 내려졌다. 고종의 뜻이 아니라 일제와 친일파가 왕비씨의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그 결과 광산 김씨 집안의 17세 김씨를 새 왕비로 간택했다. 그녀는 황후로 입궁했지만 임금은 누가 간택되든 인정하지 않겠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임금의 거부로 책봉은커녕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 사가로 쫓겨났다. 왕이나 왕자의 배필로 간택된 여자는 다른 남성과 정혼할 수 없으므로 20년 넘게 수절해야만 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은 왕비라고 생각하고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나라를 접수한 일제는 고종이 말을 안 들으면 언제 입궁시킬 거냐고 김씨를 들먹여 왕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고종은 김씨의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지만 그녀를 무조건 싫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가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친일파 윤덕령은 고종이 직접 일본에 가서 천황에게 인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종이 거부하자 간택한 김씨를 노처녀로 늙히는 일은 부당하다고 임금의 처소 앞에서 매일 시위를 했다. 결국 압박을 받은 임금이 황태자를 대신 일본에 보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김씨를 입궁시켰다. 나이 40에 궁으로 들어온 김씨. 황후가 아니라 정화당이라는 당호만 받은 후궁 신분으로 덕수궁에서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구석방에서 외롭게 지냈다. 또다시 독수공방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임금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다. 결국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남편을 사망 후 시신으로 마주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이후 궁궐을 나온 김씨는 나라로부터 약간의 생활비를 보조받으며 가난하게 살다가 생을 마쳤다. 그녀는 서삼릉 경내 후궁 묘역에 고종의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묻혔다. 이 외에도 궁인 서씨, 장씨, 김씨 등이 있는데 자세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후궁들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고종은 13명의 부인을 두었다. 대부분 왕조가 몰락한 후 책봉된 후궁이었다. 비공식적 인물을 더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고종은 여러 부인에게서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순종, 의친왕 이강, 영친왕 이은, 덕혜공주 4명뿐이다. 시대의 격변 속에서 후궁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후궁 신부는 일본 황실로부터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19년 고종이 죽었다. 고종과 함께 지냈던 후궁들은 궁궐을 나가 사간동 집에서 함께 살았다. 그리고 모두 서삼릉 후궁 묘역에 묻혔다.